얘기할 차례 맞죠? 네. 자, 오늘은 그 새로 나눠줄 자료에 문제를 하나 풀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준비했고, 지난주 일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60분 수업을 너무 짧아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몇 분? 몇 분 수업? 80분. 80분 수업을 오늘부터 늘린다고 했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세요. 이런 문장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큰 문제 없이 독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짧지만 이 문장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들어있죠. 여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여기에 접속사가 요렇게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접속사 문장이 짧지만 접속사 문장이 들어있을 때는 이것을 이건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한 군데만 나누면 되겠지요. 바로 요 전치사구를 초록색으로만 되냐.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렇지. 전치사구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주면 나머지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심수진 학생이 한번 독해해 볼까요? 독해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 양반아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이런 표정이다 너. 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 안에. 지난번에도 말을 했어요. 의미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엔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다음 걸 해석하면서 대답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이건 써 있는 거잖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만들 텐데 우리의 몸 안에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 안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야. 그럴 때에는 그럼 언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as를 만나면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해 두면은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뭐 할 때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s를 만나면 일단 이 세 개를 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 때도 말이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데?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뜨죠. 연결어라고 부릅니다. 연결어. 예를 들면 하지만 뭐 그 결과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로 해석되는 것을 연결어라고 부르고 연결어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항상 시험마다 두 문제씩 꼭 나와요. 어느 학교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너희가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준비할 때 연결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타 학교와 다르게 운양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어 시험을 내냐면 첫 번째는 연결어를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결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있지도 않은 자리에 연결어를 집어넣어서 시험을 내요. 운양고만 그래요. 운양고만 축하합니다. 운양고를 선택한 학생들 몹시 축하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요? 효근아? 그 다음 어디까지? 네.
주어인 our sight and hearing까지 가도 돼요. 근데 요거까지 뭉쳐도 큰 문제 없죠. 두 가지로 이것을 묶을 수 있죠. 하나는 요렇게 한 덩어리를 묶고 그 다음 요렇게 한 덩어리를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고 요렇게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고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죠. 본인이 편리한다라면 좋은데 선생님이 비긴까지를 묶으려고 하는 이유는 요렇게 가려는 이유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좀 더 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묶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지금 주어, 동사를 하나로 묶은 거고 목적어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눈 겁니다. 지금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과 hearing이 청각이란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혹은 청력. 시력이면 뭐 시각이면 청각이고 시력이면 청력이 돼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시작합니다가 되죠. 뭘 시작한다는 거야? 아,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할 때 반드시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내가 말을 했지만 우리 최유진 학생 집에서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독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편도연 학생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물론 하기 싫어서도 있고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할 시간이 없죠. 왜 그래요 안성찬 학생? 수업 오기 바로 전에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실컷 놀고 실컷 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받는 수업의 두 번의 수업의 교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어제와 오늘 다음 주 숙제는 다 끝나 있어야 돼요. 다 끝나 있어요. 다 끝나 있나요? 다 끝나 있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 있나요? 다 끝났어요? 뭐 해자는 건지 하루 종일 주말에 뭐 했냐 도대체.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자 계속 갑시다. 이제 그 다음을 봐봐요. 수동태가 나왔어요. 수동태가 요렇게 들어있죠. 수동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뭐뭐해 진다 혹은 된다 혹은 받는다. 수동태는 능동태 원래 해석을 요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cause라는 말이 지금 동사로 쓰였어요. cause의 뜻을 알아야 되죠. 무슨 뜻이에요 최유진 학생? cause의 뜻은 몰라요? 야, cause의 뜻 정도는 금방 알아야지. 변두현 학생. 너희들은 숙제를 안 해왔니? 폰 내키지 않으니까 뭐 안 해온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cause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어휘야. 안성찬 학생 뭔 뜻이죠? 장준혁 학생? 네. 발생시키다, 초래하다, 원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cause는. 그러면 수동태니까 초래하게 된다, 발생하게 된다, 발생해진다, 발생을 받는다는 이상하죠. 진다나 된다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 그럼 보세요. 의미 덩어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한 덩어리로 가도 우리가 독해하는데 무리가 없죠. 이렇게. largely가 나왔어요. 심수진 학생. large는 뭔 뜻이죠?
대부분, 주로 이런 말이에요. 변화들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로 나왔죠. 한 덩어리로 쭉 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a small number of genes니까 적은 숫자의 유전자에 의해서죠. 수동태 뒤에 나오는 by는 뭐뭐에 의해서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문제는 relativelly죠. relatively. 김세현 학생, relativelly는 뭔 뜻이에요? 거기 안 써 있어요? 보세요 한번. 어? relativelly는 비교적 혹은 상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단어를 미리 써오지 않았다면 지금 알려주는 거라도 거기다 다 적어야 되죠. 편도현 학생. 그래 다 적었어요? 네. 다음 시간 되면 또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자 그럼 보세요. 변화는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작은 숫자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거죠. 그러면 요 세 줄을 딱 독해를 했을 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시각과 청각이 나빠져요. 그렇게 되는 변화는 비교적 작은 숫자의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즉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나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각과 청각에 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 정도를 독해를 해도 그림이 안 그려지거나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정유근 학생?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공감해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독서가 있죠. 독서. 모든 게 다 독서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저 선생님이 요새 종이책을 읽기가 좀 불안해서 전자책 단말기를 새로 샀어요. 전자책 단말기를 새로 사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 다시 틈만 나는 대로 벌써 300페이지짜리 책을 벌써 한 권 다 읽고 300페이지짜리 지금 3분의 1을 다 읽었어요.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 봅니다. 이제 겁나게 긴 문장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짧은 문장인데 자,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의미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겠지요. 봅시다. 어디까지 처음에 나누면 좋을까요? 최유진 학생. 어디까지 첫 문장 여기 덩어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본인이 혹시 나눠왔어요? 잘했어요. 편도영 학생 나눠왔어요? 훌륭합니다. 안선채 학생 나눠왔어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장준혁 학생은 탭 앞에까지 좋습니다. 심수진 학생은 안 해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더 나갔어 너는? 바위 앞에. 자, 둘 다 가능해요. 요렇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의미가 너무 자잘하게 나뉘어진다 싶어서 한 덩어리로 쭉 가도 되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문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쭉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시 나오죠. 자, 이 대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여기서부터 의미 덩어리가 나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선생님이 늘 말했어. 투부정사, 전치사, 접속사 앞에서 반드시 의미 덩어리가 나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가려다 보니까 희한한 애가 하나 나와요. whose라는 애가 나오죠. whose. 얘 뭔지 아는 사람? 장윤혁 학생, 얘 뭔지 알아요? 무슨 관계대명사일까요?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어야 되는데. 말고. 세 글자 붙는 거 또 있어요. 심수진 학생 뭐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나누려고 하니까 바로 앞에 또 접속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이럴 때 나누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너무 자잘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의미 덩어리를 그렇게 나누면 독해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죠. 쭉 가야 돼. 그러면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건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그렇어요. 전치사예요. 저게 전치사.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요렇게 가야 돼요. 잠깐만, 뒤에 있는 문장을 안 봤네. 잠깐만 다시 고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걸 안 봐서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요. 요렇게 바꿀게요.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해줄게. 지금 요게 2hours라고 전치사구로 이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동사가 써 있었어요. 동사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나눴습니다. 지금. 자, 그럼 요거 해석을 써보세요. 안 써온 학생들은. 써온 학생이 있으면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써온 학생 손 들어봐요. 네. 해온 학생들도 선생님이 지금 새로 나눈 의미 덩어리를 잘 보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겠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고쳐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는요. 일단은 앞에 건 해석을 하면 되죠. 이것은 사실에 의해서 보여집니다지. show는 보여주다니까. 아까
진다, 된다, 봤다로 해라고 그랬잖아. 수동태니까. 이것은 보여집니다. 혹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될 테고. 그 뒤에 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뒤에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학생을 보니까 이거를 이어서 먼저 해석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빨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말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끼워 넣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요 순서대로 쭉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해를 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자, 이것은 사실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무슨 사실? 이렇게 되겠죠. 동물들이 훨씬 더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어떤 동물들? 유전자가 주로 겁나 비슷한 동물들. 우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해볼게요. 동물들인데 유전자가 주로 겁나 비슷하래 우리하고. 근데 그 동물들은 훨씬 더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문장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선생님이 학생들 독해하는 거 보면 너희들도 비슷할 겁니다. 모르는 단어 사전으로 찾아가지고 그 대충 뜻 만들어서 그냥 적느라고 바쁘죠. 적어놓은 다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뭘 썼지? 뭘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깊이 고민하고 자기의 독해가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야. 한 방에 그냥 돼버리거나 안 되거나. 한 방에 돼버리는 애들은 언어 능력을 타고난 애들이야.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주 희한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는 단어도 안 찾아와 잘. 단어도 안 찾아와. 근데 해석을 시키면 겁나게 성실하게 준비해온 것보다 엄청 잘해. 2배, 3배를 더 잘해. 언어 쪽에서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아이야. 그 아이는. 그런 아이는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딱 한 명밖에. 대부분의 아이는 단어 찾아가지고 그냥 하고 말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지난주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수능 영어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는 언어적인 능력을 타고났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도 언어를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건 말이 돼요. 공감할 수 있죠. 국어를 못한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영어를 못한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영어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의 수준은 너희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수능 영어만 빼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의 수준은 한글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사회 과목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한글로만 써 있으면 되게 쉬운 말이라는 거지 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근데 너희가 그것을 왜 어려워하냐면 사전 찾아갖고 단어 찾갖고 그냥 엉성하게 조립해놓고 끝이라는 거야. 레고 블록을 사전을 찾아서 블록을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고서 특정한 로봇이나 동물이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조립해놓고 끝. 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수업에 오는 거죠. 너희가. 수업에 와서 선생님이
독해하는 요령을 이렇게 저렇게 늘 보여주지만 어이 졸라 잘하네 저 새끼 저거 진짜 잘하는데 하고 끝나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즐기고 집에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이. 학생들은 늘 지켜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긴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의미 덩어리를 전혀 나누지 못하다가 의미 덩어리를 나누기 시작하는 학생이 보이고 그걸 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아 요렇게 말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학생들이 보여요. 보이긴 해요. 분명히 있는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영어는 누구도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국어나 수학, 국영수 과목을 비교했을 때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은 영어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특히 운양고 학생들은 내가 시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이게 저게 시험에 나온다고 콕 집어줘도 학생들이 틀려요. 편도연 학생 왜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데 왜 틀리는가를 보면 선생님이 콕콕 집어준 것들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해요. 그냥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운양고 학생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다른 학교는 운양고처럼 시험이 복잡하지 않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운양고 시험이 이상하게 나와요. 운양고 시험이 특히. 자 이제 독해가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학생들 빨리 의미 덩어리 나눠봐요. 회원 학생들은 내가 한번 보게요. 선생님이 나누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 놓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하는데 어떤 학생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한 걸 무조건 지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선생님 의미 덩어리 나누는 것은 딱히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독해하기 편한 덩어리로 만들 뿐인 거지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틀린 답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틀렸나 보다라고 절대 고치지 말고 아 저렇게 나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자 나눠 볼게요. 일단 연결어를 한 덩어리로 나눠주고 주어 동사를 하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하나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구를 하나로 나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갔어요. 이제 독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침팬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유전자의 99%를 인간처럼 이거죠. 그 침팬지 유전자는 인간이랑 99%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의 최대 수명은 겨우 50년밖에 안 돼요. 혹은 50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침팬지는 인간이랑 유전자가 99%나 똑같은데 수명이 50년밖에 안 된다고? 이런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손 들어봐. 이 전에 알고 있었는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상식이 추가돼야 되죠. 유인원의 수명이 같은 인간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 상식으로 너희들 뇌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지. 어제 아는 형님 본 사람 있어요? 아는 형님? 아무도 없어? 아는 형님 별로 안 좋아하니? 아는 형님의 이런 문제가 나와서 금강산이 그 계절마다 다르게 불려요. 금강산, 송추산인가? 그리고 풍악산. 그다음에 겨울에 뭐라고 불리느냐가 질문에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개골산 이렇게 말했어. 근데 웃기잖아. 금강산이 개골산이라니. 근데 그게 정답이야. 깜짝 놀랐어요. 내 기억 어딘가에 숨어있던 저장돼 있던 게 그냥 튀어나온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저장해 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라든지 나중에 무엇을 할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들을 익히면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되게 유익한 그런 지식이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연결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어 가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 seem이나 tend 같은 동사들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랑 세트로 만들어줘야 의미가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쭉 가겠습니다. 나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들은 나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이를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보다 2배 더 빨리.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는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죠. 원래 as A, as B는 B만큼 A한 이렇게 독해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배수사라는 게 써 있고 as 요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편의상 A, B라고 쓸게요. 배수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별거 아니고 twice, three times 그 다음부터는 times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걸 배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수사 as A, as B라고 써 있으면 이때 as는 than과 같습니다. 보다도로 해석해야 돼. 보다도. 인간보다도 2배 더 빨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 얘랑 얘는 다르죠. 해석도 물론 다르겠지만 첫 번째 the same은 꼭 as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 요거는 방금 말했지만 보다도의 as죠. 근데 얘는 문장이 나와 있고 여기는
명사가 나와 있죠. 이 정도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 문제 낼게요. 이 두는 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명사는 대명사를 쓰고 동사는 대동사를 씁니다. 이 두는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걸까요? 편도연 학생. 씀 대신? 그 다음 안성찬 학생. 어? 유전자가 왜 나와? 지금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왜 나와? 장준혁 학생 뭐 같아요? 종혁은 학생 뭐 같아요? 네. 아니 대동사라니까 이 녀석들은 왜 명사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대동사라고. 에이지를 가리키죠. 에이지를. 그 다음 가겠어요. 이걸로 끝이죠. 자, 새로운 자료 드릴게요. 이 페이지 의미 덩어리 나누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빨리 사전으로 찾아두세요. 이 페이지.
네. 보겠습니다. 글을 사전을 찾으면서 이제 알겠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죠. 상대성 원리.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문장에는 대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갈게요. 가고 그 다음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바이가 전치사라서 요렇게 나눴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 바이라는 말, 특히 time goes by라는 말, 이것은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로 나누었다면 요렇게 나눴어야 됩니다.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뭘 믿어? 시간이 흐른다고 믿어요. 어떻게 흐르는데?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가 되죠. 정리하면.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우리 모두 다 시간은 거의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 거 뭐 나누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요. 초는 초고, 분은 분이고, 시간은 시간이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말입니다. 그 다음 것도 뭐 나누고 다시고 할 것도 없죠. 하지만 시간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쉬운 말들이지, 이런 말들은. 자, 그 다음 걸 이제 해석할 텐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come up with를 요렇게 해석해라.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전 찾으면 세네 가지 뜻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심수진 학생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장준혁 학생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안성찬 학생, 김세현 학생, 편대현 학생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 자식들. 떠오르다로 외우라고 했어. 떠오르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떠올렸어요. 상대성 이론을. 이거죠. 여기까지만 큰 말이 없어요. 근데 컴마 찍고 나왔죠. 그리고 또 컴마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문장까지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자,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컴마 찍고 나오는 위치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최유진 학생 뭐라고 했어요? 컴마 찍고 나오는 위치는 뭐라고? 편도현 학생 뭐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나 그런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일까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일까요? 장준혁 학생. 주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뒤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다.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해줍니다가 되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유명한 더비더비죠. 이 더비더비는 1학년 수준에서 어법 문제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해줍니다. 뭘 말해줘요? 네가 더 빨리 움직일수록 너를 위해서 시간은 더 느려져.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죠. 상대성 이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제 가장 흔한 예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지구에서 우주선이 우주선을 타고 겁나 빨리 특히 빛의 속도로 달을 갔다가 오면 이 사람은 거의 늙지 않으나 지구에 있는 사람은 겁나게 늙는다는 이것을 실제 영화로 구현한 영화가 있죠. 뭡니까? 인터스텔라죠. 아버지는 나이가 거의 똑같지. 딸내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제 상대성 원리의 가장 핵심이죠. 사실 상대성 원리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텐데 상대성 원리라는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리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책꽂이 뒤에서 막 딸내미한테 막 이렇게 흔드는 거 그 장면 나오죠. 시간의 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축에 갇혀 삽니다. 근데 그 영화는 이 3차원의 축을 뛰어넘은 4차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쭉 흘러가는 축과 전혀 다르죠. 시간의 축이 빙빙 돌아요. 그리고 타임머신이라는 기계의 작동 원리가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시간의 축을 뛰어넘어서 과거든 미래든 갈 수 있다는 거지. 타임머신은 지금의 기술로 거의 90%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과학자들이 안 만드냐? 정확하게 과거의 어느 시점, 정확하게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는 못 보내. 아직의 기술로는. 갈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점으로 못 가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이동했을 때 우리의 신체가 이 3차원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신체가 과연 온전하게 붙어 있겠는가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아직 기술의 한계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첫 문장이 딱 보니까 컴마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단 그래서 한번 의미 덩어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컴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가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하, 이 자리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죠. 얘는 빛의 속도에 대한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아직 1학년들이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많이 못 들었을 거야. 문장이 to로 시작하는데 주어 동사 구조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컴마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100% 무조건 위하여로 해석합니다. 투부정사란 얘기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 나리스가 편도연 학생 뭔 뜻이에요?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이런 말이죠. 정말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거죠. 아인슈타인은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네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고. have to입니다. have to.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고. as A, as B죠. B만큼 A야. B만큼 빠르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 현재 과학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죠. 과학기술로는. 현재 과학기술로 가장 빠른 그 물체는 마하 10입니다. 마하 10. 그러니까 음속, 소리의 속도로. 소리의 속도로 마하 10이면 이게 초로는 내가 모르겠고 시속으로 따지면 마하 10이니까 시속 10,000km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차 타봤을 때 최고 시속이 몇 킬로미터였어요? 빨라야 한 120, 30이죠. 현재까지 기술로 만들어낸 속도는 이 정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나 아직 이런 속도가 되려면 현재 과학기술로는 많이 어렵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의미덩어리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부정주어가 나왔어요. 부정주어가. 누구도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문장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가버리겠어요. 그 다음에도 요렇게 가버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굳이 간다면은 여기까지 가고 뭐 한 방에 가도 되지만 요렇게 한번 나눌 수 있죠. 자, 처음에 아무도 누구도 뭐뭐 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것도 사물이면 노원이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구에 있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거죠. 어디에서든지. 이 that이 나왔을 때 위치가 접속사도 관계대명사도 아니야. 혹은 t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저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that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렇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근처 어디에서도 즉 지구상에 아무도 그렇게 빨리 어디서든지 움직이지는 못한대. 그래서 시간은 겁나 똑같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1초는 1초로 느끼고 1분은 1분으로 느끼고 1시간은 1시간으로 느끼는 게 우리 모두 똑같죠. 그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론이고. 자, 이거는 좀 지난 자료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좀 지난 자료라.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문에 아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쭉 읽어보고 답만 골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고 답만 골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사면서 그렇게. 이미 문제 풀었어? 문제 풀었어. 문제를 다 푼 학생은 이제 의미 덩어리 나누고 뭐를 나눠 있으면 찾아보세요. 의미 덩어리 나누고 뭐를 나눠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봤을 때 답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게 표시해 놓으세요. 원래 표시해 놓은 답과 두 번째 했을 때 답이 달라졌으면 다시 답을 바꾸는데 원래 답을 지우지 말고 그 새로 생각한 답을 표시를 해주세요. 보기도 해석하라고? 아니요, 해석은 내가 같이 할 거야. 의미 덩어리만 나누고 뭐를 나눠 있으면 그것만 찾아주세요. 해석은 하지 말고. 자, 시간 때문에 선생님 시작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해오라 부탁하고 싶지만 또 안 해올 게 뻔해서 봅시다.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거는 의미 덩어리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너무 짧고 간단해서 그냥 한 방에 갈게요. 이때 interest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사로 쓰였을까요? 편도연 학생?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안성철 학생 무슨 사로 쓰였을 것 같아요?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죠. 명사. 화성에 대한 관심은이죠. 최근에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게 나왔어요.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겠죠. 그 다음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는 거고. 자, 새로워진 집중 혹은 관심이 아까 했던 거잖아. 발생되었습니다. 가능한 증거, 거기에 생명에 가능한 증거에 의해서 이런 말에 직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딱 풀었어요. 뭐예요? 화성에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 나누면 끝이죠. 이제 나사는 계획하고 있는데 두 가지 새로운 미션을 계획을 하고 있죠. 나사가 뭔지는 알죠? 미 항공 그 미 항공인가? 우주 항공 내셔널 아메리칸 스페이스십 어소시에이션인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미국에서 우주와 관련된 모든 걸 하는 애들이 나사야. 두 가지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데 레드 플래닛이라는 표현은요. 화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레드 플래닛이라고 불러요. 이런 영화도 있어. 화성 영화. 지구는 블루라고 표현합니다. 블루. 화성은 레드라고 표현하고. 기관은 나사를 가리키죠. 심지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를? 로봇을 두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표면에. 그래서 실제 화성에 나사가 지금 세 대째 로봇을 보냈죠. 화성의 그 흙들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 화성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발견됐어요. 물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지금 그거 할 얘기는 아니고 물론 그건 1997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야. 옛날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자료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가 주어예요. 근데 as many as가 나와 있죠. 네 번 더 비행만큼만이야. 직역을 하면 풀어쓰면 네 번 더 비행기를 보내겠구나 이런 말이 되죠. 프로포즈는 예정되다, 뭐 제안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 더 비행이 예정돼 있대요. 인터벌은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년 간격으로 네 번 더 비행기가 우주선이 화성에 갈 계획이 돼 있답니다. 자, 화성은 as A, as B죠. 디즈니 영화만큼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주연한 마르스죠. 마르션인가? 마르션이죠. 네, 화성인이란 말이에요. 마르션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죠.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 게. 걔가 우주공항에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막 유영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걔 우주복에 구멍 뚫렸던 거 혹시 기억나요? 죽어요. 그냥 뚫리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런 것은 다 허구입니다. 허구. 허구 공상과학 영화 중에 허구가 가장 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비티라는 영화야. 혹시 그래비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샌드라 블록이 나오는 봤지? 봤지? 봤어? 그래. 그래비티도 엄청난 개뻥이죠. 모두가 희망이에요. 뭘 희망해요? 그 임무가 찾아내기를.
거기에 있는 생명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기를. 자, 본문에 따르면 땡땡이다가 되는 거죠. 본문에 따르면 나사는 계획 중이래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계획 중이란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누구도 아무도 화성에 관심이 없대요. 전혀 아니죠. 그 다음 본문에 따르면 영화가 이 화성에 대한 영화가 아주 인기 있었대. 몇 년 동안.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화성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4번을 고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볼까요?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어요. 뭘 희망해요? 생명의 증거를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에요. 최소한 6번의 임무가 화성을 향한 임무가 고려되고 있다. 자, 보아요. 제일 처음에 2개의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더 미션이 있죠. 그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이제 숙제는 한 장 남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다면 오늘 보니까 2학생만 숙제를 해왔어요. 2학생만. 그 성실하게 숙제해온 2학생 아주 칭찬합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숙제를 해오세요. 실력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력이 쌓이는 시간이 되려면 미리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실력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그 학생들이 숙제도 해왔어요. 숙제도 해왔어요. 그 학생들이. 잘 생각하시고 제대로 해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